API 키 발급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API 키 발급 영상을 보고 그래서 발급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매우 기초적으로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API 키를 발급받은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부분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API 키는 구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코딩이 되는 모든 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접근성 부분에서 구글이 좀 편하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 가능성도 구글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플로우라는 그 영상 만드는 기능도 추가되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글 시트를 사용을 해서 API 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만드는 건 이거예요. 구글 시트 A열에 단어를 입력을 하면 B열에 AI가 설명을 써주고 C열에 카테고리도 분류해주고요. D열에는 태그까지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게 트리거가 돼서 AI가 직접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AI 하면 보통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봇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질문을 받고 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런 형태를 아마 대부분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API는 그런 대화 형태의 AI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의 두뇌 기능을 꺼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 놓는 것. 그러니까 챗봇창에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 안에 AI를 넣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구글 시트라는 내 작업 공간에 제미나이 AI를 심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글 계정 하나, 그리고 제미나이 API 키,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은 다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API 키는 해당 AI 개발자 모드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건 구글 제미나이 API 키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로 가셔서 여기에서 Get API 키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API 키 만들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클로드와 챗GPT도 API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챗GPT도 꽤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나 클로드 API를 한번 발급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API 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신규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시트가 열리면 일행의 헤더를 먼저 만들 거예요. 헤더도 나중에는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열에는 단어, B1열에는 설명, C1열에는 카테고리, D1열에는 태그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A2열에 한번 프롬프트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럼 다음 단계는 구글에 있는 앱스 스크립트 편집기에 AI를 한번 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하시고요. 제목을 단어사전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AI로 만든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AI에게 나는 용어사전 자동 생성기를 만들 거야 라고 요청을 해서 구글 시트로 만들 거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API 키를 사용을 해서 A열, B열, C열, D열에는 어떤 내용이 생성되게 할 거야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주죠. 코드를 복사를 해서 GS 파일에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미나이 API 키를 사용할 거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급받은 API 키는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으면 컨트롤 S 또는 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일단 실행을 할 때 권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할게요. 원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한 검토
고급 단어 사전을 클릭할게요. 그다음 계속. 네, 여기 에러는 지금 얘는 원래 자동 생성되는 아이인데 제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트리거를 설정을 할 건데요. 트리거라는 건 여기에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거는 뭐 입력을 했을 때 생성이 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단어를 쭉 입력을 해놓고 매일 아침 9시에 순차적으로 생성되도록 해라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입력을 했을 때 생성이 되도록 트리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좌측에 보면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시계 모양이 트리거라고 되어 있죠. 트리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트리거 추가, 온 에디트, 그리고 배포 선택, 헤드, 이벤트, 스프레드 시트에서 어떻게 열릴 시가 아니라 수정할 때, 내용을 변경할 때겠죠? 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입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내가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여기 설명에 간단한 설명이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와 태그가 입력됩니다. 다른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인 API 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PI 키는 AI의 뇌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PI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API 키를 넣고 내가 AI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챗봇 형태의 AI는 내가 묻고 답하는 걸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챗봇 형태도 뭐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문서를 생성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자동화, 내 작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AI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 자동 생성하거나 자동화로 작동했으면 하는 부분에 API 키를 넣어서 이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